보겠습니다. 4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교육 현장에 대한 비디오를 좀 보려는데 동영상을 우선 거기 제목을 보면 담임쌤이 간첩이라고요? 간첩단 사건 연루된 전교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민노총이 저렇게 강력하게 그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야말로 간첩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전교조가 당연히 연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방첩당국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전교조 인사의 혐의를 포착해서 이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사진에 보면요, 좀 조그맣긴 하지만은 얘들이 지금 전교조 애들이에요. 노조 탄압 규탄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불법과 간첩 행위를 지금 처벌하려고 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려고는 법을 폐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은 가서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가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 되는데 한국말만 써도 대한민국에서 쓰는 그 말투만 나와도 그냥 갖다 가두고 그냥 죽이는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어떤 대책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이 민노총이고 이 전교조 아닙니까? 거기에 드디어 이제 간첩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간첩 조직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 투쟁. 그래서 이루었잖아요, 진짜.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군사훈련 안 했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그냥 그 애들 게임하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죠. 이 병력들이 현장에서 기동을 안 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작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이게 한미훈련 중단. 그것도 바로 북한의 지령이라 이 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반정부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투쟁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라. 이태원 참사 이것도 굉장히 흑막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첩당국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에 이듬해 1월 조직원 4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간첩단을 체포를 했는데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이러고 지금 팻말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교조 민노총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까지 지금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간첩이 나왔다고 해도 하나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이발하러 갔더니 거기서 민노총에서 뭐 간첩 사건 이런 얘기는요 전혀 알도 못해요. 알도 못해.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야, 이렇게 무방비로 있으니 김정은이가 참 아까울 것 같아요. 이 전라도만 딱 있었으면 벌써 그냥 딱 적화시켜가지고 직급 만들었을 텐데 다른 시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폭폭해. 이거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종북사상 강의,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이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소속 인사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의 노조 인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21대 총선 개입도 시도했는데 일부 인사는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하고 신상 정보를 북한에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북한으로 보내버려야죠. 이거 재판할 것도 없어 이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이 지금 체포된 이 4명은요 이 민주노총에서도 간부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1억을 넘게 번다고 일도 안 하면서 노조활동, 이 정치활동, 이 간첩활동 하면서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통찰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인권위 내부 압력으로 소수 의견을 삭제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에 누가 제소를 했나 봐요. 이거 뭐냐면 우리 지금 조카 아들도 지금 해병대 입소해가지고 6월달 초에 지금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도 해병대는 빡빡 깎고 들어가더라고 머리를. 예? 완전 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인권 침해다 이거야. 이걸 누가 제소를 해버렸어. 응?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원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인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저 시정하시오 이렇게 권고를 해버렸어요. 인권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도 머리 빡빡 깎지 말고 스포츠로 이쁘게 깎고 가라 이거야. 아니면 뭐 막 길러 갖고 가든가. 그럼 앞으로는 이제 군인들도 이제 두발 자유화 뭐 이런 거 나오겠네. 막 장발해가지고 거기다 철문 쓰고 막 뛸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권위 내에 인권위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 근데 그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마구제비식으로 이 소수 의견을 낸 인권위원을 막 짓밟는 비난하는 그런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내놓고 있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정하게 보는 이런 좀 말하자면 공평한 그런 눈으로 인권을 보는 게 아니고 좌편향적으로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다 혐오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학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에 소수견 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해병대 훈련병들이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학문 선교를 해가지고 학문이 파열돼서 대변을 흘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지적해줘야지. 해병대 머리 깎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의해서 그 학문이 파열돼가지고 대변이 줄줄 흐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거 지적해주지 않냐. 그것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소수자의 어떤 소수 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언론에 내니까요. 기사의 댓글에 우리가 참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기사 댓글에 뭐라고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왔냐면 병든 게이를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다. 학문 성교 후유증이 변실금이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인데 왜 혐오 표현이냐? 어느 부분이 혐오냐? 부정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운데 비만은 건강의 위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은 변실금은 왜 알리면 안 되냐? 왜 동성애가 나쁜지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댓글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조금씩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국민들 수준보다도 국가인권위회가 못하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회가. 이것들이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 임기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 군산 사람들 인식이 너무나 답답하다. 꽉 막혀 있다는 거.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못 바꿉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설득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6번. 잘 보세요. 교실에서 아이가 양말도 막 벗고 뛰어다녀. 그러니까 얘야 양말 신어라. 그러면 아동 학대가 된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동영상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교육 현실이, 학교 현실이 어떤지. 우리는 지금 옛날 생각을 하니까 학교가 잘 돌아갔고 생각하지만 지금 학교는 옛날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예? 막 선생을 발로 차고요. 애가 막 뿔을 갖고 계속 노니까 수업 시간에 그 뿔을 뺏었어. 그러니까 선생이 쫓아갖고 막 때려요, 선생을. 선생 때려 발로 차고 막. 초등학생이 조그마한 것이 막 선생님한테 달려들어갖고 막. 아, 기가 막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얘들이 전교조 애들이야. 쥐들이 교육시켜놨어, 이따위로. 그런데 얘들이 이제 데모합니다.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전교조 교권 상담 국장, 또 뭐 진희영 전교조 위원장, 손균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동학대 신고제도 개선하라.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학생 인권이 최고네 어쩌네 해가면서 막 올려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지들이 못 견디는 거야. 막 학부모들이 막 조금만 어떻게 했다고 그냥 막 신고해가지고요. 일단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아니면 학생이 어쨌든 신고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담임 그 신고 당한 교사는요 수업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일단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배제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법을 저승사자법이라고 한답니다.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법. 이게 초등학생들이 무서운 거야. 못 건드리는 거야. 실비가 뭐라고 하냐? 차라리 잠자고 있는 게 낫대요. 시비한 거니까. 이 교사들이 뭐 교육시킬 마음이 뭘 가르칠 마음이 나겠어요? 야, 그 학부모들도 진짜 막 아귀 때 같아요. 아귀 때 말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걸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선생을 어떤 여선생은요 정말 이 임용고시를 한 번에 딱 합격해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정말 학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려다가 신고당해갖고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징계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생이 초년생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낙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다시 살아갈 힘이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갖고 자살해버렸어요. 젊은 여교사가. 참 진짜 이게 얘들 지금 이제 나와서 또 이렇게 데모잖아요. 얘들이 만들어놓은 그 학교 현실에 이게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데모예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이 참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까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 밑에 사진은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응? 자, 아동학대라고 해갖고 막 신고만 하면 이렇게 교사들이 그냥 순환을 당하니까 자, 아동학대에서 면책사유도 넣어야 된다. 그것이 교육상 필요한 것이었으면 그걸 학대라고 보면 안 된다.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도 혼낼 때는 혼내야지요. 무조건 무슨 상관처럼 뭐 떠받드는 게 학교입니까? 그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책사유를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면책사유 법안을 또 규탄하는 학부모 또 단체가 나왔고 이렇게 또 반대 시위하는 겁니다. 아동학대 면책사유 넣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막 그것을 이제 규탄한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면책사유를 집어넣으면 아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대당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또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권이 너무나 침해가 되어 있고 교사들의 이 교육 의지까지도 다 꺾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명 중 9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학교 선생 된 것을 다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좌파들, 종북 좌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거. 그것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파괴자들이지.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쳐지려면 참 힘들어요. 한 번에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 갖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그런 거 없으나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르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말소리는 나가서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생하갈 때에 예수 힘을 그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기에 일어나 힘이 부족한 저희들아 음에 단주 입격을 기도하면서 다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희에 일어나 주여 날에 접근하고 고개가 벌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십자가 군병이 되었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쓰러 걸려 관쓰니 무슨 고비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아버지 나 십자가를 벗으러 걸려 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아멘 멸류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돈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줄시사 주여 이게 하시길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 마음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
나를 벗어로 정결류고 예수피 그 선고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명절 주여 성령 충만함을 펴주옵소서. 내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다루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정결류 받으니 나를 쓰려고 하며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정결류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정결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 그 사탄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아버지 다 일망타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굳건하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